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시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양봉 전환하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캔들의 이 윗꼬리가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단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게 선행돼야겠지만 결국에는 리플이 확실한 추가 상승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우리가 지지라인은 확실하게 뚫리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여길 돌파해 줄 때가 확실한 반등 타점, 추후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에서 이제 이게 개최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리플의 소송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나온 호재 소식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리플의 소송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법적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법적 절차가 내년 7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내년 7월이면 오히려 빠르게 마무리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길게 끌리면 2026년 초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일단 이 기사 내용 중요한 부분 같이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레너 테럿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해줬었죠. SEC는 이 항소를 제기했을 때 공식 항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이걸 신청한 게 아니고 항소 통지서만 제출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에 대해서 이들이 항소를 하는지 그 주요 사안을 담은 서류, 이 폼 C, 이 서류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걸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16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이면 이 17일 오전이 되면 아마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송은 그동안 리플의 시세가 올라가지 못하게 이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앞으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현재 미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앞서 있는 후보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게 되면 첫날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교체하겠다라고 이미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는 유명한 암호화폐 지지자면서 본인이 직접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SEC의 위원장이 교체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규제들이, 암호화폐에 유리한 규제들이 생겨날 거고요. 이건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 중에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게 빠르면 이 소송이 빠르면 내년 7월이고 늦으면 2026년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건데 SEC에서 직접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는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작년에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이 이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진전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요.
리플 스웰 컨퍼런스가 마이애미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 건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99%가 민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확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탐구라는 세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보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거래소 파트너들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모니카 롱은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 위해서 현재 뉴욕 금융서비스부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승인만 떨어지고 나면 공식적으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리플 스웰에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CME, 이 주식 및 FX 상품 글로벌 책임자 팀 맥코트라는 인물이 XRP 현물 ETF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속보가 전해진 건데요. 이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 CME는 리플 현물 ETF 구축 첫 단계인 준거금리와 실시간 지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준비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카나리 캐피털의 비트와이즈까지 두 군데의 자산운용사에서 XRP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와이즈가 신청했을 때는 사실 이게 물론 긍정적인 소식이었지만 이게 과연 당장 승인되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당장 내년에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ME의 인원이 오늘 밝힌 것처럼 그리고 두 개의 자산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한 것처럼 이건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걸 또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미국의 또 하나의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에서 당연히 여기서 자산운용사니까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신탁 상품도 있었고요. 당연히 XRP의 신탁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신탁 상품이 ETF 상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XRP의 현물 ETF가 승인되면 우리가 이 같은 절차를 밟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XRP의 신탁 상품, 여기에 대한 자금 규모가 무려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4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상승장 사이클에서 그리고 이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의 상승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커스티디 수탁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미래에는 가장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가장 핫한 테마인 리얼월드 에셋 테마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시세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미래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가장 확실한 호재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플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에 대한 근거도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50bp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연내에 추가로 25bp씩 2번 더 할 수 있다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아니면 실업률, 고용지표 이런 데이터들에 주목하고 시장이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들이 미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 길었던 긴축을 끝내고 드디어 피벗, 인하로 정책이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대선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확률이 더 높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호재 소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도 사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해리스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밝히면서 최근 반등에 일조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어쨌든 호재 소식이 될 수 있다.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항상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올해는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2016년, 2020년에도 반복된 사이클을 경험했듯이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기대감에 올랐다가 막상 적용되고 나면 조정받는 시기, 또 지지라인 만드는 시기가 있고요. 대략 6개월 정도 후부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올해 4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추가로 채권을 시진핑이 발행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항상 함께 상승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에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만들고 나서 반등 나오는 타점이 바로 우리가 신규든 추가든 매수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돼줄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정하게 매매를 하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분할로, 매수든 매도든 분할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지지라인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는 분할로 들어가는 거고, 중간중간 고점이 나올 때는 또 분할 매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연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이런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